제1기 브이로그 재즈킹 마일스 데이비스 1. 안녕하세요, 김재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그린 마일 데이비스 그림들과 제가 알고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1926년 5월 26일 일리노이주 엘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카소주의 회계사인데다가 분홍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치과의사였고 엄마는 음악 교사라고 합니다. 마일스 가족은 상당히 부자인 가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 미국은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으로서 이 정도의 가문을 일구어냈다는 것은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세인트루이스로 이주를 했고 그곳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생일 선물로 받은 트럼펫을 가족들 앞에서 열심히 불었는데 거기에 굉장한 기쁨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아주 열심히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미국에 생겨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부모님 사이가 나빠져서 아주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경제적 문제로.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일 데이비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싸우고 막 때려 부수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러면 상당히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마일 데이비스는 운 좋게도 도박이나 이렇게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고 트럼펫을 불면서 이런 고통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1939년 13살이 되자 마일스는 전문 연주가 선생님들한테 트럼펫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지역의 객원 연주자로 참가하게 되고 소규모 밴드의 리더도 되어 활동을 하면서 나름 카리스마도 이렇게 익히고 기술도 익히고 다양한 경험을 했나 봅니다. 1944년 18살에 여자친구 아이린과 사이에 딸 셰릴이 태어났습니다. 그 후 뉴욕으로 가 줄리어드 음대 트럼펫 전공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줄리어드 음대의 흑인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뉴욕에 오자 예전에 찰리 파커와 만난 경험이 있어 아마 그 당시에 찰리 파커가 한 6살 정도 많았으니까 그냥 동네 형 정도로 생각했겠죠. 색스폰을 잘 부는 형이니까 나중에 뉴욕에 오면 한번 찾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줄리어드 음대에 도착하자마자 뉴욕 52번가 재즈 클럽으로 찰리 형 찾아 산말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형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의 묘기 수준의 기교, 풍부한 음력, 그 당시에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하면 대단했겠죠. 그 연주를 보고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45년 드디어 줄리어드 음대 휴학을 하고 찰리 파커 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메인 트럼펫 연주자 디지 길레스피는 찰리 파커가 워낙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버티지 못하고 탈퇴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마일스 데이비스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1949년 찰리 파커와 함께 했던 이 밴드 생활은 아주 마일스 데이비스한테는 큰 경험과 아주 앞으로의 길을 창창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기도 했지만
그 단점도 상당히 많았어요. 찰리 파커는 심한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공연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막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겠죠. 그리고 뭐 마약하면서 돈 나눠주고 이게 쉬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마약을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마일 데이비스도 디지 길리스피처럼 견디다 못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찰리 파크를 떠나면서 길 에반스를 만났는데, 이 길 에반스가 앞으로 이 마일스와 긴 시간 함께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길 에반스와 친했던 게리 멀리건이랄지 존 루이스, 케니 클락 등과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었는데, 이때 쿨 재즈의 개념을 이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비밥이라는 뜨겁고 강렬하면서 끈적끈적한 이런 음악을, 재즈 음악을 차분하고 부드럽고 건조하면서 시니컬한 이런 쿨 재즈라는 새로운 재즈 개념을 만들었죠. 길 에반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재즈 작곡자이면서 피아니스트이고 편곡 뭐 이렇게 음악을 총괄하는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이렇게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모였는데, 작곡도 뛰어나고 편곡도 뛰어나고 뭐 이 어떤 새로운 이런 개념의 음악을 만드는데 탁월했던가 봅니다. 1950년대에 들었으면서 이 재즈 연주자들은 마약 중독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1951년 프레스티지와 계약을 하면서 딕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에서 소니 롤린스라는 색소폰 연주자와 함께 이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 소니 롤린스는 1930년생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데 재즈의 전설 같은 분이시죠. 마일 데이비스와 소니 롤린스가 함께한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앨범도 기회가 되시면 구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일 데이비스도 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고생을 합니다. 센트루이스 집으로 가서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뭐 집안이 완전히 마일 데이비스 마약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가족들 간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954년 겨우겨우 마약을 벗어나 블루 헤이즈, 워킹 같은 명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 백스 글로브, 마일 데이비스 앤드 모던 재즈 자이언트, The Musings of Miles, 브루 무즈 등을 발표했습니다. 1955년 프레스티지와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마일스는 콜롬비아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콜롬비아는 상당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녹음 시설도 좋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고 계약도 아주 잘해주는 곳이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프레스티지와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했던 4장의 앨범을 급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급하게 만든 4장의 앨범이 역사상 길이 남는 그 유명한 마라톤 세션이라고 하는 녹음을 하게 됩니다. 쿠킹, 워킹, 스티밍, 릴렉싱 이렇게 4장이 1956년 5월 5일과 10월 26일 이틀 동안 마라톤 뛰듯이
제작됩니다. 이렇게 급하게 만든 이유는 이 이중 계약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몰아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장이 주옥 같은 걸작이 됩니다. 마라톤 세션에 참여했던 그 내장을 함께했던 색소폰 존 콜트레인, 피아노 레드 갈란트, 베이스 폴 체임버스, 드럼 필립 조 존스, 이 네 명이 저는 역사상 가장 멋진 퀸텟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존 콜트레인의 뜨겁고 열정적인 연주와 마일스 데이비스의 차가운 듯 무심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이 연주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듯 귀가 뻥 뚫리게 하는 멋진 곡들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마일 데이비스는 마약에 빠져나왔지만 다른 멤버들은 마약에 중독되어 해롱해롱 거리면서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1957년이 되고 1956년 6, 7월에 녹음했던 라운드 미드나잇이 콜롬비아사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라운드 미드나잇은 콜롬비아와 만든 첫 번째 작품인데 이 작품도 정말 훌륭합니다. 엑기스들만 뽑아서 만든 LP인데 이 LP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LP입니다. 1957년 유럽으로 투어를 떠났는데 그곳에서 루이말 감독의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맡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마일즈 데이비스의 첫 영화 음악입니다. 마일 데이비스는 영화를 수차례 보고 난 후 즉흥적으로 화면을 보면서 연주를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마일 데이비스의 연주 실력에 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프랑스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는 저보다 더 오래전에 갔었지만 우리 둘의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었고 예술가 대접을 받았으며 감동을 받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마도 그는 가슴 절절한 눈물을 흘렸으리라 저는 상상해 봅니다. 1년 후인 1959년 그는 뉴욕 버드랜드 클럽 앞에서 백인 경찰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머리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때 아마도 마일 데이비스는 프랑스에서 받았던 그 존중감이 가슴 사무치게 와닿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에 보이는 저 LP가 사형대 엘리베이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 영화 음악은 제가 최고로 사랑하는 영화 음악입니다. 정말 곡들이 아름답기 그지없고 멋진 음악이 뭔지를 절절히 들려주는 그런 LP입니다. 프랑스에서 경험을 살려 다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존 콜트레인이 마약에서 좀 빠져나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레드 갈란트, 폴 체임버스, 필리 조 존스 등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캐논볼 애들리도 알토 색스폰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6인조는 1958년 마일스톤즈라는 곡을 발매하고 블루노트에서 캐논볼 애들리의 앨범 Something Else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텀 슬리브라는 곡이 나오는데 감동의 헉소리가 날 정도로 멋지게 좋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최고의 앨범을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캐논볼 애들리가 주가 되었지만 이 Something Else와 사형대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카인드 오브 블루를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Something Else가 끝나자마자 필리 조 존스는 탈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미 곱이 드러머로 가입하고 레드 갈랜트가 탈퇴하면서 재즈계의 쇼팽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가 드디어 마일 데이비스와 함께 앨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앨범이 Kind of Blue라는 앨범인데 재즈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이루는 상업적 대성공과 함께 음악적으로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걸작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2편은 1960년도 이후에 마일 데이비스의 음악 세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